이번 시간에는 44쪽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의 형성. 자, 제일 먼저 단어는 어떻게 생겼느냐?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단어는 어떻게 생겼느냐? 단어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일어와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뉘어져.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형태로 이루어진 거고,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 또는 접사 플러스 어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쭉 올라가서 그러면 어절은 뭐냐? 어절은 문장의 마디, 띄어쓰기의 단위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나는 나무 같은 사람이 좋다. 이게 어절입니다. 나무 같은 사람이 좋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어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는 자립형태소 또는 자립형태소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그러니까 단어는 자립형태소, 혼자 쓰일 수 있다는 거지. 또는 자립형태소에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그것까지를 합쳐서 단어라고 한다. 그러면 형태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무 같은 사람이 좋다 이렇게 될 때 나무 같다의 어근 갓, 그 다음에 조사, 사람 이 좋다, 요렇게 형태소가 분화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같은 단어인데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되는 거. 예를 들어서 영배, 는, 그 다음에 철수, 요게 이 형태란 얘기야. 의미는 같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을, 이런 게 의미가 같은 거겠지. 요런 게 이제 이 형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요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문론적 이 형태가 있고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는데, 어디 한번 보자. 의문론적 이 형태, 의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자음 플러스 이, 수인이, 모음 플러스 가, 철수가, 양성모음, 막 왔다, 보 왔다, 먹 얻다, 숨 얻다. 이렇게 자음이 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양성이 오느냐, 음성이 오느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 이게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형태론적 이 형태 보자. 형태론적 이 형태. 이거는 의문 환경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형태. 하였다. 하가 양성 모음으로 끝났으면 아시 와야 되는데 아시 오지 않고 여시 왔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형태론적인 이 형태로 묶여 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여기에서 형태소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형태소의 종류, 실질 형태소 대 형식 형태소, 자립 형태소 대 의존 형태소. 자, 먼저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이고 어휘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어간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만 가진 형태소. 이건 어미, 접사, 조사. 그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외우지 마. 요것만 외우면 되겠니? 어미, 접사, 조사. 그 다음에 자립 형태소.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라는 뜻이야.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가 있고, 그럼 의존 형태소는 어떤 게 있느냐? 어간, 어미, 조사, 접사. 그러면 달라지는 건 뭐가 있니? 어간 하나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똑같아. 어미, 접사, 조사. 그러니까 이것도 자립 형태소도 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되느냐?
자립과 대등한 위치가 자립의 짝인 의존 형태소는 어간, 어미, 조사, 접사. 그리고 실질 형태소와 짝을 이루는 형식 형태소는 어미, 접사, 조사, 어미, 조사, 접사.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 실질, 나머지 자립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오케이. 차이가 난다는 거 뭐 하나? 어간 하나가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가 나왔네. 어간과 어근. 자, 그럼 보자. 요것부터 먼저 좀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어간은 뭐고 어근은 뭐냐? 어간은 용언, 다시 말해서 용언이 뭐가 있다 그랬지? 서술어, 서술어로서 동사, 형용사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용언이 활용할 때 사용하는 개념어이고, 다시 한번. 용언이 활용할 때 사용하는 개념어이고, 어근은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개념어이다. 그래서 어간은 뭐냐? 용언 활용 시 형태소가 변하지 않는 부분. 어근은 뭐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 요거는 변하지 않는 부분, 이거는 의미를 갖는 부분이야. 이게 정말 좋은 예인데, 보자. 이게 어떻게 얘기되냐면 잡 플러스 히 플러스 다야. 그럼 봐봐. 원래 잡다에 시가 붙은 거지. 시는 뭐냐? 피동접사거든. 피동접사가 붙은 거야. 그런데 봐봐. 잡히다, 잡히니, 잡혀서, 잡힐까? 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까지니? 잡히까지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어간.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잡다에서 온 거잖아. 그럼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야? 요 잡이야. 그럼 요게 잡이, 어근.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어근은 여기 나와 있네.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실질 형태소에 해당된다. 오케이.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이래서 형식 형태소다. 접두사는 대가리 두자를 썼어. 그래서 앞쪽에 접사가 붙는 거야. 덧버선, 맨발, 풋사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동그라미 친 것들, 이게 접두사지. 왜? 실질적인 단어의 앞에 붙는다는 거지. 그럼 전미사는 뭐냐? 뒤에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심술쟁이, 울보, 지우개 요런 게 전미사에 해당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한전적인 접사는 뭐냐? 품사는 그대로 두고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접사야. 그러니까 선무당 원래가 명사야. 근데 선 들어가도 원래 명사야. 그 다음에 소리 명사야. 근데 군 들어가도 여전히 품사는 변하지 않아. 집 플러스 웅이거든. 그런데 집 플러스 웅인데 이거 원래 명사야. 근데 지붕도 명사야. 변하는 게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배적 접사. 이건 뭐냐?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야. 중요하다.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는 한정적 접사지만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지배적 접사다. 그래서 이게 막다의 막에다가 플러스 에가 붙은 거야. 그런데 이게 막다 뭐야? 막다니까 동사란 말이야. 근데 막에가 되면서 뭐가 돼? 명사가 돼. 요런 거. 굳이 형용사 굳다의 굿에서 여기 이가 붙었어. 그랬더니 뭐가 되냐? 갑자기 부사가 돼. 이렇게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 오케이. 그 다음에 직접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직접 구성 성분. 자, 직접 구성 성분은 뭐냐?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 그 구성을 두 조각으로 한 번만 나누어 놓는 요소다. 그래서 맨손 체조 이럴 때 여기에서 맨손 플러스 체조가 되는 거지. 맨손 플러스 체조. 이게 맨손 체조가 아니라 맨손 플러스 체조. 그래서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 그 구성을 두 조각으로 한 번만 나누어 놓는 구성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불꽃놀이도 마찬가지야. 불꽃 플러스 놀이야. 불꽃놀이가 아니라 불꽃 플러스 놀이야. 그래서 불꽃으로 하는 놀이라는 뜻으로 불로 하는 꽃놀이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단어의 구성 요거 잠깐 보자. 자,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 그리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단일어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야. 그래서 하늘, 바다, 구름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복합어는 합성어, 파생어가 되는데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누었을 때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다. 다시 한번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다. 그 다음에 파생어는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누었을 때 어근 플러스 접사, 어근 플러스 접사. 그러면 논밭,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고추, 잠자리,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열다의 열, 닫다의 닫. 이렇게 해서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부술, 부사야. 비, 명사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는 거지. 근데 파생어는 어떻게 되느냐? 먹구름, 먹, 구름. 구름은 어근인데 먹은 접사야. 개, 살구. 개는 접사인데 살구는 명사야. 구경, 이거는 명사인데 꾸는 접사야. 믿다의 믿, 이거 어근인데 그 다음에 음은 접사야.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 보자. 이거 좀 알아두면 좋지. 좋아, 보자. 자, 옆에 날개 한 장만 보자. 파생어가 다시 합성어가 된 경우, 이건 무슨 소리냐? 웃다, 어근이란 말이야. 여기에 접사가 붙었어. 그래서 웃음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파생어가 맞아. 그런데 웃음 자체는 뭐니? 하나의 또 어근이야. 웃음 자체가. 그럼 코는 어근이야. 그러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합성어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자, 보자. 어근이야. 어근이야. 그런데 시라는 접사가 붙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접사에다가 여기는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니? 합성어니까 이건 하나의 단어로 보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어, 하나의 단어, 어근이야. 그러면 접사 플러스 어근이니까 이거는 파생어가 되는 거지. 크게 놓고 보란 얘기야. 어떻게 쪼개지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는 어떻게 되느냐? 통사적 합성어는 밑에 보니까 나와 있지만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일치하는 방식이야. 자, 잠깐 요거 좀 보자. 요걸 보면 통사적 합성어에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1번 명사 플러스 명사. 이건 어느 게 먼저 와도 상관없잖아. 명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 플러스 부사. 이것도 어떤 게 먼저 와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통사적이겠지. 그 다음에 3번 어간 플러스 어미 플러스 용언.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뛰, 놀다. 이렇게 끊어지는 거지. 뛰다. 이거를 접속부사라고 하는데 어미 접속부사라고 하는데 놀다. 이렇게 두 개의 용언이 붙는데 가운데 연결해주는 접속부사가 붙으면 이럴 때는 통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뛰놀다 이러면 비통사가 되는 거야. 왜? 가운데 연결해주는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용어 플러스 체언. 관용어 플러스 체언. 그럼 이것도 정상적인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당연하지. 주어 플러스 서술어.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 다음에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이것도 당연한 거지.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이것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부사어 플러스 서술어. 일곱 번째. 부사어 플러스 서술어. 당연한 거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통사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통사는 뭐냐? 자, 잘 봐봐. 비통사는
덥. 이거 뭐야? 동사야. 그런데 밥은 뭐야? 명사야. 그럼 어느 게 먼저 와야 되니? 명사가 먼저 와야 되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뛰놀다. 그 다음에 산들. 이거 부사야. 그 다음에 바람. 이거 명사야. 그러면 부사와 명사가 있으면 어떻게 먼저 와야 돼? 당연히 명사가 와야지. 그런데 부사가 먼저 왔단 말이야. 이런 게 비통사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기 나오지?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일치하는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어긋나는 합성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종속 합성어는 뭐냐? 두 어근이 제 뜻을 유지하지만 두 어근이 자신의 제 뜻을 유지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수식한다는 거야. 작은이 형, 덥다가 밥, 산들이 바람을 수식하는 형태지. 그럼 대등은 뭐냐? 두 개의 어근이 제 뜻을 유지하면서 대등하게. 여기서는 수식이었지. 이건 대등하게. 논밭, 뛰놀다. 그 다음에 융합합성어. 이건 뭐냐? 두 어근이 제 뜻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제3의 뜻으로 변해버리는 거. 밤낮, 돌아가다, 죽다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잖아.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명사는 뭐냐? 명사야. 근데 합성이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합성이 됐다는 얘기지. 두 어근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합성어. 고추, 잠자리, 새, 해, 큰, 절, 접, 칼. 이렇게. 그러면 합성동사는 뭐냐? 두 어근이 결합해서 동사가 된 거. 힘 쓰다, 잘 되다, 들어가다, 군 줄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자. 합성 형용사. 당연하지. 이것도 뭐 같은 의미겠지. 합성 형용사. 두 어근이 결합해서 형용사가 된다. 배부르다. 배 부르다. 다시 없다. 검 불다. 이렇게. 둘 다 어근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뭐가 돼? 형용사가 돼. 그 다음에 합성부사. 두 어근이 결합하여 부사가 될 때 차례차례 명사, 퐁당퐁당, 부사부사. 오케이. 자, 그러면 파생어 봅시다. 파생어는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파생어. 군말, 군침, 군살, 군식구. 헛고생, 헛걸음, 헛돌다. 풋사과, 풋과일, 그 다음에 풋사랑, 맨손, 맨발, 맨입, 맨땅.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번에는 전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파생어. 구경꾼, 나무꾼, 살림꾼. 미음이나 느낌, 모임, 그 다음에 울음, 믿음. 요런 게 전미사가 이루어진 거지. 그 다음에 답다. 요거 중요하다. 답다 전미사다. 꽃답다, 정답다, 사람답다. 굶기, 달리기, 모내기. 이런 게 붙어가지고 이제 전미사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자. 음. 요번에 이제 여기까지 나갔고요. 여기까지 나갔고 요게 몇 페이지까지냐면 4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47, 48, 49쪽 숙제로 나갑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 주십시오. 오케이.